그게 무슨 소리예요? 응? 저희 남편은 지금 집에. 안녕하세요. 저는 김하순입니다. 그날은 정말 끔찍했어요. 평화로운 오후 밥을 짓던 참에 걸려온 한 통의 전화.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이었죠. 그런데 남편은 제 앞에서 신문을 읽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제 인생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많이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창문 너머로 스며들고 있었다. 낡은 유리창 사이로 들어온 빛은 오래된 부엌 식탁 위에 고요히 머물렀고 그 빛이 닿은 곳마다 먼지 입자가 천천히 떠올랐다. 하수는 늘 그랬듯 이른 새벽에 일어나 물을 끓였다. 주전자가 가느다란 숨결처럼 증기를 내뿜었고 그 소리가 오래된 집안의 첫 번째 하루를 깨우고 있었다. 된장을 풀어 끓이는 국물이 부엌을 따뜻하게 채우고 그 냄새가 마루 끝까지 번지며 집의 기억을 깨우는 듯했다. 하수는 조용히 밥상을 차렸다. 남편 남수가 일어나면 언제나처럼 맞은편 자리에 앉을 것이다. 늘 그랬듯 신문을 펼치고 국 한 숟갈을 떠먹으며 오늘은 날이 좀 풀렸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녀는 그 일상의 리듬이 오래도록 변치 않으리라 믿었다. 평생 함께 살아온 사람에게서 더 이상 새로움은 없을 거라 그 안정이 바로 삶이라고 여겨왔다. 그러나 그날은 달랐다. 남편의 발소리가 방에서 들려올 때 그 발소리 속 어딘가에서 낯선 단단함이 느껴졌다. 그가 거실로 걸어 나올 때 하수는 알 수 없는 어색함을 느꼈다. 오랜 세월 봐온 얼굴인데도 그 얼굴이 조금 낯설게 보였다. 남수는 신문을 들고 앉았다. 그의 손등에는 주름이 겹겹이 자리했고 햇빛이 그 위를 흘러가며 잔잔히 비쳤다. 그녀는 그 손을 바라보다가 이상하게 마음이 멈칫했다. 그 손이 예전보다 조금 거칠고 조금 다른 결을 가진 듯했다. 오늘은 어디 가세요? 하순이 조심스레 물었다. 은행에 좀. 짧은 대답, 그리고 시선은 다시 신문으로 돌아갔다. 그 평범한 대화 속에서 하수는 설명할 수 없는 서늘함을 느꼈다. 그날 오후 집안은 적막했다. 창밖에서는 바람이 마른 잎을 쓸고 있었고 시계 초침 소리만이 방 안을 채우고 있었다. 전화벨이 울린 건 그 적막이 너무 익숙해질 무렵이었다. 하수는 수화기를 들었다.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남수 씨 댁 맞습니까? 네, 그런데요. 박남수 씨의 사망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귀 안쪽에서 무언가가 멈추는 듯했다. 사망 신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 남편은 지금 여기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담담히 말했다. 행정상 이미 신고가 처리되었습니다. 본인이 직접 사망 신고를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수화기를 놓은 손이 덜덜 떨렸다. 본인이 본인 사망 신고를 했다니. 그녀는 천천히 거실로 돌아왔다. 신문을 들고 있던 남편의 옆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그는 평소처럼 조용히 글자를 따라가고 있었고 그 손끝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러나 하순의 시선에는 그 모든 평온함이 낯설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설마 행정착오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억눌렀지만 가슴 어딘가가 묘하게 시려왔다. 그날 이후 하수는 자주 멈춰서는 자신을 발견했다. 밥을 하다 말고 창문 너머로 나무 그림자를 오래 바라보거나 남편이 걸어나가는 뒷모습을 끝까지 눈으로 쫓았다. 남편의 발걸음은 여전히 느릿했지만 그 속에 묘한 목적성이 생겨난 듯 보였다. 예전엔 마을 입구까지만 나가던 사람이 이제는 길모퉁이를 돌아 어딘가로 사라지곤 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묻는 순간 무언가가 깨질까 두려웠다. 그저 식탁 위에 국을 올려놓고 남편의 귀가를 기다렸다. 밤이면 남편의 옷에서 낯선 향이 났다. 비누 냄새 같기도 향수 냄새 같기도 한 그 냄새가 하순의 심장을 자꾸 두드렸다. 어느 날 남편의 옷주머니를 정리하다 작은 쪽지 하나를 발견했다. 오후 3시 그때 그곳. 글씨는 조심스럽게 눌러 쓴 흔적이 있었고 그 문장 하나가 하순의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그녀는 종이를 접어 서랍에 넣었다. 그러나 서랍을 닫고도 그 문장은 계속 눈앞에 맴돌았다. 그때 그곳 어디일까? 그녀는 마음 깊은 곳에서 자신이 알고 싶지 않은 문 하나가 열리고 있음을 느꼈다. 며칠 뒤 은행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공동명의 통장에서 여러 차례 인출이 있었다는 연락이었다. 그녀는 놀라 통장을 확인했다. 모르는 지점에서 모르는 시간에 누군가가 돈을 찾아갔다. 그 날짜는 남편이 외출했던 날과 정확히 같았다. 하수는 숨을 고르며 전화를 끊었다. 그녀는 저녁에 조심스레 물었다. 요즘 자주 은행 가시네요. 남편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했다. 이런저런 일 좀 있어서. 그 말투가 무심했다. 아무런 변명도 설명도 없었다. 그녀는 그 순간 남편의 목소리가 낯선 사람의 말처럼 들렸다. 같은 집안에 있지만 서로 다른 세상에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그녀는 잠들지 못했다. 남편의 숨소리가 일정하게 이어졌지만 그 리듬이 어쩐지 사람의 숨결 같지 않았다. 그녀는 천장을 바라보며 이 집에 흐르는 공기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음을 느꼈다. 예전엔 따뜻했던 공기가 이제는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며칠이 지나고 남편은 아침부터 옷을 단정히 차려입었다. 평소와 달리 구두를 닦고 넥타이를 매는 모습이었다. 하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오늘은 어디 가세요? 사람 좀 만나러. 짧은 대답이었다. 그가 현관문을 나서자 그녀는 천천히 창문가로 다가갔다. 남편이 골목 끝으로 사라질 때까지 눈을 떼지 못했다. 그의 뒷모습은 여전히 익숙했지만 그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낯설미 섞여 있었다. 그날 오후 하수는 남편이 없는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방 안의 공기, 옷장 속의 향, 모든 것이 조금씩 달라져 있었다. 그녀는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낯선 서류가 몇 장 들어 있었다. 명의 이전 신청서, 보험금 수령 안내. 그 서류들 사이에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녀는 손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다. 남편이 돌아오기 전에 서둘러 서류를 덮었지만 그때부터 식탁에 그와 마주 앉는 일이 두려워졌다. 그날 밤 남편은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식사를 했다. 밥을 뜨는 손이 일정하게 움직였고 그의 눈은 여전히 고요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평온이 아니라 무언가를 가리고 있는 침묵처럼 느껴졌다. 하수는 그 얼굴을 바라보다가 깨달았다. 이제 자신이 아는 그 남자는 더 이상 예전의 남편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걸. 그녀의 마음속에 이유를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다. 그 두려움은 말이 되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설명하는 듯했다. 하수는 창문을 통해 비 내리는 골목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틀째 이어진 비가 장독대 옆 고인 웅덩이에 둥근 물결을 만들며 그 물결 위로 가을빛이 희미하게 번지고 있었다. 남편 남수는 아침부터 말없이 외출 준비를 했다. 회색 셔츠에 검은 점퍼, 낡은 가죽 가방 하나. 그의 동작은 평소와 다를 게 없었지만 그 속에선 무언가 숨기려는 조급함이 스며 있었다. 오늘은 어디 가세요? 하순이 조심스레 물었다. 남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짧게 말했다. 은행 좀 다녀오려고.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는 현관문을 닫았다.
그 문소리가 유난히 무겁게 울렸다. 하수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다. 문 너머로 남편의 발소리가 멀어지며 비냄새와 함께 낯선 불안이 스며들었다. 그녀는 식탁 앞에 앉아 한참 동안 식지 않은 국을 바라보고 있었다. 김이 서서히 사라지자 그 안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흐릿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그날 오후 내내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다. 비는 점점 굵어지고 시계의 초침 소리가 방 안에 고여 있었다. 하수는 마음 한구석이 천천히 무너져가는 걸 느꼈다. 믿음이 깨어질 때 소리도 없이 가라앉는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의 셔츠를 세탁하려다 주머니 속에서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얇은 종이 봉투는 젖은 흔적이 있었고 모서리에는 누군가의 손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사망신고 처리 확인서와 보험금 수령 청구서가 들어 있었다. 발급일자는 불과 이틀 전, 서명란에는 남편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수령인 칸에는 배우자 김하순이라는 글씨가 있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숨이 막혔다. 서류를 내려다보는 손이 떨렸고 가슴 속에서 무언가 얼음처럼 굳어갔다. 남편은 살아있으면서 자신의 사망신고를 냈다는 뜻이었다. 그녀는 서류를 부엌 서랍에 숨겼다. 그리고 하루 종일 그 사실을 모른 척해야 했다. 남편은 평소와 다름없이 신문을 펼치고 밥을 먹었다. 젓가락을 드는 손끝, 신문을 넘기는 습관, 모든 게 익숙했지만 그 익숙함이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불안했다. 그날 밤 남편의 숨소리가 낯설게 들렸다. 예전의 리듬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불 속에서 몸을 웅크리고 그 숨소리의 간격을 세며 밤을 넘겼다. 숨과 숨 사이가 멀어질수록 자신이 그와 더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졌다. 이틀 뒤 하수는 남편의 외출을 따라 나섰다. 그가 문을 닫자마자 우산을 챙기고 뒤를 밟았다. 길가의 무릉덩이가 발목에 튀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남편은 버스 정류장을 지나 하천 둑길 쪽으로 걸어갔다. 그 길은 평소엔 잘 가지 않는 곳이었다. 그녀는 멀찍이서 발걸음을 맞췄다. 비가 그친 하늘 아래 남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다. 다리 아래에는 한 여자가 서 있었다. 검은 우산을 쓴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남편은 그녀 앞으로 다가가 봉투를 내밀었다. 그 여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봉투를 받았다. 그 찰나의 장면이 하순의 가슴을 갈라놓았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단지 손끝에서 온기가 빠져나가는 걸 느꼈다. 그 장면 하나로 그동안의 세월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남편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돌아섰다. 하수는 숨어있던 나무 뒤에서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엔 후회도 감정도 없었다. 그저 어떤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사람의 표정이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식탁 위에 앉은 채 두 손을 맞잡았다. 오래 버려진 집의 그림자처럼 그녀의 마음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다. 며칠이 흘렀다. 남편은 여전히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집을 드나들었다. 하지만 집안의 모든 것이 조금씩 달라져 있었다. 남편의 신발 위치가 바뀌어 있었고 그의 방 안에는 보지 못한 물건들이 하나둘 생겨났다. 하수는 마루 한가운데서 멈춰섰다. 햇살이 들지 않는 방 안의 공기가 조용히 식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또 다른 서류 봉투가 들어 있었다. 이번엔 명예 이전 신청서였다. 신청인 박남수, 수령자 김하순. 그녀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하지만 그 글씨는 남편의 것이 아니었다. 획이 낯설고 글자마다 미세하게 어긋나 있었다. 그녀는 숨을 고르며 서류를 접었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서 한 장면이 떠올랐다.
다리 밑에서 봉투를 건네던 그 장면, 그 여자의 손끝, 그리고 남편의 얼굴. 그녀는 그 얼굴을 떠올릴 때마다 점점 자신이 알던 사람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깊어졌다. 살고 있는 집이, 함께 나눈 밥상이 모두 낯선 공간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밤이 오면 남편은 거실을 천천히 걸었다. 그의 그림자가 벽에 비칠 때 하수는 숨을 죽였다. 그 그림자가 조금씩 길이가 달라지고 모양이 어긋나 있었다. 마치 다른 사람의 움직임을 흉내내는 듯했다. 그녀는 그 그림자를 바라보다가 문득 깨달았다. 이 사람은 내가 아는 그가 아니다. 그 한 문장이 머릿속에서 끝없이 반복되었다. 밤이 깊었다. 남편은 이미 잠든 듯 보였다. 하수는 조심스레 그의 가방을 꺼냈다. 지퍼를 천천히 열자 서류 몇 장이 눈에 들어왔다. 그 위에는 낯선 이름이 적혀 있었다. 박람 수사망자 대리인 김하순. 날짜는 내일이었다. 그녀는 숨을 삼켰다. 손끝이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서류 위에는 이미 도장이 찍혀 있었다. 그 도장은 자신이 평생 사용해온 도장이었다. 누군가가 자신 모르게 서류를 완성시킨 것이다. 그 순간 뒤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걸 왜 봐? 하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남편의 얼굴이 어둠 속에서 떠올랐다. 그의 눈빛은 이전과 달랐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냉기가 번지고 있었다. 그 눈은 인간의 눈이 아니었다. 마치 자신을 오래 지켜보던 그림자의 시선 같았다. 그녀는 말을 잃었다. 남편은 한 걸음 다가와 말했다. 내일은 일이 많을 거야. 좀 일찍 일어나. 그 말투는 다정했지만 그 안엔 피할 수 없는 예고가 숨겨져 있었다. 남편이 등을 돌리자 그의 그림자가 벽을 타고 길게 늘어졌다. 그림자의 끝은 창문 너머까지 이어져 있었다. 그림자는 마치 집안을 넘어 그녀의 마음속까지 침투하고 있었다. 그날 밤 하수는 잠들지 못했다. 비는 다시 내리고 방 안의 공기는 무겁게 내려앉았다. 남편의 숨결이 가까이 들렸지만 그 숨결은 차가운 바람 같았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떴다. 어둠 속에서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 얼굴엔 익숙한 주름이 있었지만 그 주름 속에 스며 있는 표정은 낯설었다. 이 사람은 내 남편이 아니야. 그녀는 속삭이듯 생각했다. 그 순간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 눈물은 따뜻하지 않았다. 마치 오래된 비처럼 식어 있었다. 창밖에서 바람이 스쳤다. 감잎이 바닥을 굴러가며 소리를 냈다. 그 소리가 사람의 발자국처럼 들려왔다. 하수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그저 그 소리를 들으며 자신이 살던 세상의 문이 닫혀가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 문 너머에는 이제 다른 세상이 기다리고 있었다. 시계의 초침이 귓가를 두드리고 있었다. 새벽 2시 무렵 방 안 공기가 이상하게 차가워지며 벽에 걸린 시계가 작은 울림을 남기고 있었다. 하수는 잠결에 몸을 뒤척였다가 눈을 떴다. 그 순간 들려서는 안 될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처음에는 마당 쪽에서 나는 빗소리인 줄 알았다. 그러나 곧 그건 일정한 간격의 발자국 소리로 바뀌어 있었다. 그 소리는 문 너머 거실 쪽에서 가까워지고 있었고 마치 누군가 그 공간을 천천히 헤매는 듯한 리듬이었다. 하수는 이불을 살짝 젖히며 귀를 기울였다. 그 소리 속에는 사람이 숨을 죽인 채 움직이는 긴장감이 배어 있었고 그 속에서 익숙한 그러나 낯설게 변한 존재의 냄새가 섞여 있었다. 문틈 사이로 희미한 빛이 흘러나왔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그 빛을 따라 시선을 옮겼다. 거실 한가운데 남편이 서 있었다. 손에는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고 탁자 위에는 서류 여러 장이 가지런히 펼쳐져 있었다. 그의 손끝이 가볍게 종이를 넘기며 하순의 이름이 적힌 활자가
그 틈새에서 스쳐 지나갔다. 사망신고 확인서, 보험금 수령 청구, 그리고 날짜는 어제였다. 하순의 심장이 얇게 흔들리고 있었다. 몸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온몸의 감각이 깨어나는 듯했다. 그녀는 문에 손을 대고 서 있었고 창문 너머로 스며든 달빛이 남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그 얼굴은 평소의 남편 같았지만 표정에는 생기 대신 무언가 어두운 막이 내려앉아 있었다. 그의 그림자가 벽에 길게 비치며 그 옆에 또 다른 그림자가 겹쳐 있었다. 그림자는 남편의 움직임과 조금씩 어긋나 있었다. 하수는 숨을 죽였다. 그림자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그 방향이 자신을 향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온몸이 굳어가는 동안 그녀는 자신이 바라보는 것이 남편인지 그림자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그 새벽 집안의 공기는 사람의 숨결이 아닌 무언가 다른 것으로 채워지고 있었다. 햇살이 부엌 창문을 스치며 들어왔다. 하지만 그 빛은 따뜻하지 않았다. 그녀는 마루 끝에 앉아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첩이 있었다. 손끝이 먼지를 스치며 종이 냄새가 피어올랐다. 사진 속의 남편은 젊고 단정했다. 그 옆에서 웃고 있는 자신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다. 그러나 몇 장을 넘기자 낯선 공백이 눈에 들어왔다. 사진이 뜯겨나간 자리, 그 자리를 따라 누군가의 손톱 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그 흠집을 따라가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누가 언제 이 사진을 가져갔을까? 혹은 지워버렸을까? 그 빈자리 안에서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흘러나오는 것만 같았다. 그때 창문에 비친 그림자가 움직였다. 남편의 형체와 닮은 듯 했지만 조금은 달랐다. 그림자는 천천히 앨범을 덮었고 그 순간 사진 속 인물들의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진 것처럼 보였다. 하수는 앨범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그 속의 시간들이 자신이 기억하던 세월과 다르게 느껴졌고 사진 한 장 한 장이 자신의 현실을 조금씩 부정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결국 앨범을 닫으며 낮게 중얼거렸다. 이건 내가 살던 세상이 아니네. 그 말이 입술에서 흘러나오자 공기 속에 묘한 진동이 일었다. 그 진동은 오래된 기억의 잔향처럼 남아 방 안을 감돌았다. 며칠 뒤 마을 아주머니가 문을 두드렸다. 그 얼굴엔 조심스러운 표정이 스쳐 있었다. 하순 씨, 혹시 남편분 소식 들었어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무슨 소식이요? 장례식이 있었다네요. 읍내 병원에서. 순간 하순의 손에서 그릇이 미끄러졌다. 도자기가 깨지는 소리와 함께 공기가 흔들렸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밖으로 나섰다.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병원 장례식장 앞에 도착했을 때 문 앞엔 작은 팻말이 걸려 있었다. 박남수육 18. 그 글자가 하얗게 번지고 있었다. 그녀는 안으로 들어가 조이록을 펼쳤다. 한정임, 박진수, 조인호. 모두 낯선 이름들이었고 그 어디에도 자신의 이름은 없었다. 영정이 걸린 자리를 바라보았다. 사진이 있어야 할 틀 안에는 하얀 종이 한 장만이 자리하고 있었고 그 위엔 사진 미제출이라는 활자가 찍혀 있었다. 그 문장이 눈을 찌르듯 선명하게 들어왔다. 그녀는 그 자리에 오래 서 있었다. 사람들이 조문을 마치고 나가는 동안에도 그 빈틀을 바라보며 발끝이 굳어가고 있었다. 병원 유리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남편의 얼굴처럼 일그러져 보였고 그 차이를 분간할 수 없게 되자 머릿속 어딘가에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떠올랐다. 밤이 찾아왔을 때 집안은 여전히 정적에 잠겨 있었다. 하수는 식탁 옆에 앉아 손끝을 맞잡고 있었다. 시간이 느리게 흐르고 있었다. 그때 현관문이 천천히 열렸다. 남편이 들어오고 있었다. 비에 젖은 어깨, 검은 가방, 무표정한 얼굴 위로 물방울이 떨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입을 열었다. 오늘은 어디 다녀오셨어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다.
가방을 열어 종이 한 장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김하순 사망 확인서. 그 글자를 보는 순간 공기가 멈췄다. 남편의 목소리가 뒤따라 흘러나왔다. 이제 다 끝났어. 그 말이 차분하게 흘렀지만 그 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냉기가 스며 있었다. 하수는 천천히 뒤로 물러났다. 그의 그림자가 벽에 길게 비치며 거울까지 이어지고 있었다. 거울 속의 남편은 현실의 얼굴과 달랐다. 입가가 일그러져 있었고 눈빛이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거울 속 남편이 웃었다. 그 웃음이 현실의 공기 속으로 번져왔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등을 돌렸고 그의 그림자가 문을 넘어 사라졌다. 하지만 거울 속 웃음은 남아 있었다. 하순이 등을 돌릴 때까지도 그 웃음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 웃음이 방 안의 공기를 바꾸고 있었다. 며칠이 지나도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다. 집안의 신문은 쌓여갔고 냉장고 안 음식은 말라 있었다. 시간이 멈춘 공간 속에서 하수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식탁에 밥을 차려놓고 의자 하나를 비워두었다. 그 자리를 바라보며 숟가락을 들어 올렸지만 한 입도 넘기지 못한 채 그대로 내려놓았다. 밤이 깊어질 무렵 부엌 불이 켜졌다. 누군가 그 앞에 앉아 있었다. 남편의 모습이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비어 있었다. 그림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며 말했다. 이제 내 차례야. 그 목소리가 바람처럼 흘러나왔다. 하수는 고개를 떨구었다. 눈물이 떨어졌지만 그것조차 따뜻하지 않았다. 불이 꺼지고 방 안은 다시 어두워졌다. 식탁 위엔 사망 확인서 한 장이 남아 있었다. 날짜는 오늘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웃었다. 그 웃음은 기도처럼 조용했고 공기 속으로 스며들며 사라졌다. 당신은 결국 내 안에서 만들어진 그림자였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그 말 끝에 닿을 즈음 창문 밖으로 바람이 지나가며 커튼이 흔들렸다. 새벽빛이 벽을 따라 흘러들어왔고 그 빛이 그림자를 천천히 녹여내리고 있었다. 벽에는 단 하나의 그림자만이 남아 있었다. 그 그림자는 오래된 숨결처럼 고요히 머물러 있었다. 새벽이 지나고 아침이 들어서야 하수는 천천히 눈을 떴다. 창문 틈으로 스며든 빛이 먼지를 비추며 공기 속에 흩어지고 있었다. 한동안 누워있던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았다. 집안은 여전히 조용했고 그 고요함이 이제는 낯설지 않았다. 식탁 위엔 식은 밥이 놓여 있었고 그 옆엔 비어있는 찻잔이 있었다. 그녀는 손끝으로 찻잔의 가장자리를 쓸었다. 그 감촉이 오래된 기억처럼 손바닥에 스며들었다. 그녀는 입술을 떼며 아주 작게 중얼거렸다. 여기까지 오는데 참 오래 걸렸네요. 그 말이 공기 속에 섞여나가며 방 안을 울렸다. 창문 너머로 봄의 바람이 불어왔고 그 바람이 커튼을 들어올리며 그녀의 머리카락을 스쳤다. 그 순간 무겁게 잠겨있던 마음의 문이 아주 조금 열리는 듯했다. 벽에 걸린 시계는 여전히 같은 시각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 속에서는 시간의 방향이 조금 달라지고 있었다. 멈춰있던 초침이 움직이는 듯한 착각, 그 착각이 오히려 위로처럼 다가오고 있었다. 그날 오후 마을 아주머니 둘이 찾아왔다. 그녀들은 부엌 문 앞에서 조심스레 서 있었다. 낮은 목소리로 말을 건넸다. 하순 씨, 그 사람 정말 떠난 게 맞대요. 이번엔 확실하대요. 그 말은 오래된 종처럼 천천히 울려 퍼졌다. 하수는 고개를 들지 않고 찻잔을 바라보았다. 물 위에 비친 빛이 흔들리며 일렁거리고 있었다. 그래요, 잘 갔겠죠.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묘한 떨림이 있었다. 그녀들은 더 말을 잇지 못하고 잠시 머뭇거리다 조용히 발걸음을 돌렸다. 문이 닫히고 나자 방 안엔 다시 정적이 내려앉았다. 하수는 찻잔을 들어 입술에 대었다. 차가운 물맛이 혀끝을 스치며 이상하게도 따뜻하게 느껴지고 있었다.
그녀는 문득 눈을 들어 창문 너머 마당을 바라보았다. 그곳엔 아직도 그가 앉던 의자가 있었다. 비에 젖은 나무의 색이 짙게 변해 있었고 그 표면에 빛이 천천히 번져가고 있었다. 그녀는 그 자리를 향해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고백 같았고 오래 눌러왔던 감정이 천천히 녹아내리는 것처럼 부드러웠다. 그날 밤 하수는 오래된 서랍을 정리하다가 누렇게 변한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그 위엔 익숙한 필체로 이름이 적혀 있었다. 김하순 앞으로. 손끝이 떨리며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엔 2장의 편지가 들어 있었다. 첫 번째 장엔 단정한 글씨로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혹시 내가 사라진 뒤에 이 편지를 본다면 미움도 원망도 남기지 말아요. 나는 당신 곁에서 사라지고 싶지 않았지만 그게 내 마지막 선택이었어요. 그녀의 손끝이 종이를 따라 움직였다. 잉크가 번져 있는 부분에 눈물이 떨어졌다. 그녀는 그 종이를 가슴에 품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두 번째 편지는 훨씬 오래된 날짜였다. 그 안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당신을 처음 본 날 나는 이 사람과 평생 함께할 거라 믿었어요.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는 서로를 조금씩 잃어갔죠. 미안해요. 당신의 그림자 속에서 나는 나 자신을 지켜내지 못했어요.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 숨결 속에서 지난 세월의 기억이 흩어지고 있었다. 모든 후회와 원망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그녀는 그 편지를 다시 접어 봉투에 넣었다. 그리고 창문을 열어 바람에 맡겼다. 종이가 바람을 타고 흔들리며 어둠 속으로 천천히 사라져갔다. 그 사라짐이 슬프지 않았다. 그저 자연스러운 이별처럼 느껴지고 있었다. 며칠 뒤 하수는 마당으로 나섰다. 밤이었지만 달빛이 환하게 내려앉아 있었다. 마당 한가운데 남편이 늘 꽃을 심던 자리가 보였다. 그녀는 삽을 들고 흙을 파기 시작했다. 손끝에 느껴지는 흙의 감촉이 생생하게 전해지고 있었다. 조용히 그러나 단단한 리듬으로 흙을 뒤집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작은 씨앗이 들어 있었다. 남편이 생전에 아끼던 꽃의 씨앗이었다. 그녀는 그 씨앗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 안에 담긴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함께 웃던 날, 함께 싸웠던 밤, 서로 외면하던 순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한 침묵까지. 그녀는 그 모든 기억을 가만히 흙 속에 묻었다. 손으로 흙을 덮으며 중얼거렸다. 이제 정말 보내줄게요. 바람이 불어왔다. 꽃향기가 아닌 흙냄새가 가득했다. 그 냄새가 이상하게 따뜻했다. 달빛이 그녀의 어깨를 비추고 있었다. 그 빛이 마치 누군가의 손길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별빛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고 그 순간 마음속 어딘가에서 이제 됐어라는 목소리가 아주 낮게 울렸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 목소리가 바람처럼 스쳐가며 자연스럽게 사라져갔다. 다음 날 새벽 하수는 다시 마당에 나왔다. 밤새 내린 이슬이 흙 위를 덮고 있었다. 그녀는 그 자리 앞에 조용히 앉았다. 그곳엔 아직 아무것도 피어나지 않았지만 그녀는 기다릴 줄 알고 있었다. 씨앗은 이제 흙 속에서 잠들고 있었고 그 잠이 언젠가 깨어날 거라는 걸 그녀는 알고 있었다. 하늘이 서서히 밝아지고 있었다. 동쪽에서 빛이 스며들며 집의 그림자를 길게 늘렸다. 그림자는 벽을 따라 흐르고 마당 끝에서 사라졌다. 그녀는 그 사라짐을 바라보며 가만히 미소를 지었다. 이제 정말 끝이네요. 그리고 시작이기도 하고요. 그녀의 목소리가 공기 속에 번졌다. 그 말 끝에 바람이 불어왔고 그 바람이 흙 위를 스쳐가며 무언가의 존재를 깨우는 듯했다. 햇살이 점점 강해지며
집안의 어둠을 밀어내고 있었다. 그 빛이 부엌, 거실, 안방을 지나 마지막으로 하순의 얼굴에 닿았다. 그녀는 눈을 감은 채로 햇살을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는 한 장면이 스쳐갔다. 젊은 날의 두 사람 서로의 손을 잡고 마당을 걷던 시간, 그때의 웃음, 그때의 온기,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피어올랐다. 그녀는 눈을 떴다. 햇살 속에 먼지가 반짝이고 있었다. 그 반짝임이 마치 남편의 미소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손을 들어 그 빛을 잡으려 했다. 그러나 빛은 손끝을 스쳐 지나가며 공기 속으로 흩어지고 있었다. 그 흩어짐이 이상하게도 따뜻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낮게 웃었다. 그 웃음이 바람 속으로 번져나갔다. 시간이 흘러 마당에는 작은 새싹이 올라오고 있었다. 그 싹은 햇살을 향해 고개를 들고 있었다. 그 모습이 마치 남편이 다시 한번 세상으로 인사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손을 모았다. 그 손끝에 작은 떨림이 있었다.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실감이었다. 그녀는 속삭였다. 당신은 사라진 게 아니었네요. 그저 내 안에서 형태를 바꿨던 거였죠. 그 말이 끝나자 바람이 한 번 더 불어왔고 커튼이 부드럽게 흔들리며 집안의 공기가 새로워지고 있었다. 그녀는 문턱을 넘어 마당으로 걸어나갔다. 그 발끝 아래 흙이 포근하게 눌리고 있었다. 그 순간 그녀는 느꼈다. 남편의 그림자가 이제는 자신의 걸음 속에 녹아 있다는 것을. 그 발걸음이 천천히 햇살을 향해 나아가며 이야기는 고요하게 끝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그 끝에는 이상하게도 평온한 숨결이 남아 있었다.